중국 춘추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리의 아내 두시는 신혼 초에 가정을 떠난 남편을 천신만고 끝에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먼 발치로 남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 신분의 차이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남편, 그리움과 한을 담아 거문고를 타며 절규하듯 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바로 진나라 목공 때의 재상 백리의 부부의 슬픈 사연입니다. 백리해는 우나라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해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결혼하게 되어 아내 두시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백리해는 벼슬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듣건대 남자는 천하의 뜻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한창 나이인데도 가족의 연연에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구구하게 처자를 지킨다며 앉아서 공경을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아내 두시는 유일한 암탉을 잡고 채 익지도 않은 조이삭을 거두어 문빗장을 떼어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고 닭을 삶아 남편인 백리해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백리해의 아내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백리해의 소매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훗날 부귀해지더라도 가족을 잊지는 마십시오. 백리해는 막상 집을 떠났으나 자신을 천거해줄 인맥도 없고 천거해줄 사람도 만나지 못해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질이라는 곳에서 걸식을 하다가 건숙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숙은 백리해를 보고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걸식이나 하며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 건숙은 그의 성명을 묻고는 식사를 대접하며 당시의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백리해의 응대가 물 흐르듯 거침이 없고 그림을 설명하듯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자 건숙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처럼 재주 있는 자가 공경에 처해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어찌 기막힌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백리해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했으며 두 사람은 결의 형제를 맺었습니다. 건숙이 백리해보다 한 살이 더 많아 백리해가 건숙을 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건숙의 집도 역시 가난해 백리해는 마을에서 소를 키우며 식비를 보탰습니다. 그때 제나라 공자무지가 제나라 양공을 시해한 후 새로이 군주가 되자 방을 내걸어 현명한 선비를 구했습니다. 백리해가 가서 초빙에 응하려고 했는데 건숙은 제나라 군주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했음을 들어 말리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나라 왕자 태가 소를 좋아해 소를 기르는 자에게 모두 후한 녹봉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주나라에 가려고 하였으나 장부는 경솔하게 자신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하며 말렸습니다. 백리해는 오랫동안 처자와 헤어져 있었고 타향에서 온갖 고생에 지쳐 고향인 우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건숙이 말했습니다. 우나라에는 현명한 신하로 궁직이란 자가 있는데 그는 나의 친구로 헤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나도 우나라를 방문해 그를 만나보고 싶네. 아우가 우나라로 돌아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네. 백리해는 건숙과 함께 우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내 두시는 가난을 참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 이미 다른 지방으로 유랑을 떠나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백리해는 아픈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건숙이 궁지기를 만나 백리해를 소개하자 궁지기가 우나라 군주 우공에게 청거해 백리해는 중대부가 되었습니다. 우나라 군주를 만나본 건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우공은 그릇이 작고 매사를 스스로 행하는 자라 주군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네. 백리해가 말했습니다. 이 아우는 오랜 세월을 빈곤하게 지내 땅 위에 놓인 물고기와 같은 신세라 스스로 한 줌의 물이라도 얻어 몸을 적셔야 할 만큼 급박합니다. 그 후 진나라 헌공은 괭나라를 치려고 우공에게 뇌물을 바치며 괭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우공은 진나라에서 바친 뇌물을 탐내
궁지기를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가 이웃해 있어 오랫동안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존해 왔던 괭나라를 배신하고 괭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궁지기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고 하며 우나라를 떠났습니다. 결국 진나라 군대는 괭나라를 멸망시킨 후 우나라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백리에는 끝까지 우공의 곁을 지키다 포로가 되어 진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 후 진나라의 공주 백희가 진나라 세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에서는 진나라의 시집가는 백희의 인신으로 백리에를 딸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백리에가 한탄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할 만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밝은 군주를 만나지 못해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늙은 나이에 하인이나 마찬가지인 남의 인신이 되었으니 너무 치욕스럽구나. 그리고 도중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또 초나라 사람에게 사로잡혀 초나라에서 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목공은 신부가 도착한 후 인신명부를 확인하다가 백리에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자 세상을 경영할 만한 인재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자라고 보고했습니다. 어진 인재를 구하고 있던 목공이 명을 내려 백리의 소재를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초나라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목공은 자칫 그가 현인임이 밝혀져 초나라에서 등용될까봐 조용히 일반 노예를 거래하는 금액인 5장의 양가죽을 초나라에 바쳐 속량시킨 후 진나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리에를 오고대부라고 불렀습니다. 목공이 백리에를 만나 나이를 묻자 백리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70살입니다. 목공이 그의 나이가 많은 것에 실망하자 백리에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날아가는 새를 뒤쫓아 잡아오거나 맹수를 때려 죽이게 하신다면 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나라 일을 도모하게 하신다면 신은 아직 젊습니다. 옛날 강태공은 80세 때 위수의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문왕이 그를 태우고 조정으로 돌아가 상보의 직을 제수했으며 마침내 왕업을 이루었습니다. 신은 강태공보다 10년이나 어리지 않습니까? 목공이 그 말을 장하게 여기고 백리에에게 상경의 벼슬을 내려 국정을 맡겼습니다. 그때 백리에는 집을 떠난 지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리에의 아내 두시는 남편이 벼슬을 구하러 떠난 때부터 길쌈을 하며 나날을 보냈으나 훗날 우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살 길을 찾아 아들의 손을 잡고 타향을 전전하며 온갖 고초를 겪다 보니 어느덧 진나라에까지 들어와 빨래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시는 남편인 백리에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두시는 반가움에 뛸듯이 기뻤고 당장에 달려가 남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한 나라의 재상이 된 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 만나보기는커녕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마침 백리에의 부중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구해 두시가 자원하여 부중에 들어가 빨래를 하며 남편을 만나 볼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백리에가 당상에 앉아 있고 악공들이 대청 아래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악공에게 간청해 백리에에게 검은고 곡 한 곡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리워했던 남편, 그리움과 야속함이 한이 되어 울부짖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리에여, 5장의 양가죽 이별할 때를 기억하는가? 씨암탉을 잡고 기장을 찧어 빗장으로 불을 지펴 밥을 지었도다. 오늘날 부귀의 신이 우리를 잊었는가? 백리에여, 5장의 양가죽. 아비는 기장밥에 고기 반찬인데 아들은 배고파 울고 지아비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으나 아내는 빨래한다네. 아, 부귀의 신이 우리를 잊었는가? 백리에여, 5장의 양가죽. 지난날 그대가 떠날 때 내가 울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대는 앉아있고 나는 떠나네. 아, 부귀의 신이 우리를 잊었는가?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란 백리에가 뛰쳐나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마침내 40년이 다 되어서야 부부가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백리에는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진나라 목공을 도와 중국 서부 지역의 패자가 되게 했으며 논어와 맹자에서도 어진 사람으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